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현재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절 조정을 기준으로 전주 대비 4만 3천 건 감소한 18만 4천 건 정도가 기록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는 시장 예상치 21만 1천 건을 밑도는 수치이며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용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수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증시가 약간 조정을 받는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CPI가 발표가 되고 상승 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면 조기 긴축 요 우려까지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치는 무조건 오늘 지켜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관망세를 보는 투자자들 때문에 증시 역시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가량으로 예상 중이다라고 하거든요. 현재 11월 CPI를 6.7%, 그러니까 0.7%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될 경우에 1982년 이후 최고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에서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더라도 차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나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알맞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CPI 발표를 앞두고 일부 제품의 가격 하락세가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제가 살아나는 게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 같은 경우에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 또한 방역을 강화하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층까지 부스터샷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WTI 기준으로 70.94달러, 1.96% 정도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1.5025로 0.0239 정도가 빠졌습니다. 달러화는 혼조를 기록했으며 금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좀 일관된 그러한 지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드는 생각이 이 CPI 발표를 앞두고서 사람들의 심정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잡힌 그런 거는 많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피치에서 헝다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헝다가 주목이 돼서 그렇지, 헝다 아래쪽 등급에 있는 부동산 중국의 개발 업체들 있잖아요. 요런 곳들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들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중국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들이 7년 만에 정규직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조선 업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TSMC에 이어서 4나노 파운더리를 수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 삼성 쪽의 파운드리 이쪽 사업부 역시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탄소 저감 자원, 고철값이 뛴다라고 합니다. 철강제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탄소 중립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게 올라가게 되어 준다면 철강 쪽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꿈틀꿈틀하는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고 요즘에 계속 수급 들어오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뜨면은 다음은 보안이다라고 하니까 보안 쪽도 지금부터 다시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13%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시장의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퍼부어주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연관돼서 한국의 저 PBR 종목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PBR 종목들 한번 찾아서 보면 좋겠네요.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CPI 발표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이게 향후에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며, 수요일 FOMC 회의가 열리고요. 소매 판매 지수 역시도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12월 10일 시장 정리를 한번 싹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들이 CPI 발표가 되겠죠.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래 가지고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략 대응 잘 하면은 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진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뉴스 나온 거 있으니까 뉴스 보고 수급 차트 순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소녀 MMORPG까지 카카오 게임즈의 다양성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딘 바랄라 라이징으로 홈런을 쳤는데 최근에 일매출이 리니지 W가 나오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금 신규 패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후속작을 출시를 하면서 추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서 출시를 한 이후에 1위에서 3위를 꾸준하게 랭크를 차지한 그러한 게임이고요. 센세이셔널하게 일본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 일본 재팬 컬처를 좋아하는 한국의 여러 이제 매니아들, 그런 분들께서는 이러한 게임들에 충분히 돈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큰 홍보나 이런 것 없이 초기에 매출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외에도 지금 다양한 후속작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작은 우마무스메로 어떻게든 버텨주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의 마케팅 비용을 조금 더 쏟아내가지고 회사 자체의 몸집을 키워내는 그런 모습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친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카카오 게임즈의 일매출이 어떤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될지 이걸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수급창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어제 여기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동안 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오늘 다시금 또 외국인이 사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이긴 하지만요, 이게 플러스로 끝나주게 된다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며칠 동안은 더 이어지는 외국인 수급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이야기는 뭐다? 반등하는 거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요 외국인 수급 확정치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솔직히 어제랑 그저께랑 별반 다를 건 없어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그저께 말씀드렸던 전략이랑 크게 다를 것 없이 오늘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현재 상황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그나마 조금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 이 종목의 핵심 생명선은 11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11선을 돌파하고 나서 볼린저 상단까지 갔기 때문이죠.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볼린저 하단을 찍고 11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간다? 볼린저 상단까지 갈 수 있다. 약간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볼린저 상단이 현재 부근에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도 10만원 중반대에서는 만날 수 있는 거 기대해 볼 수 있겠죠. 21선이 생명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과거 차트를 봤을 때 11선 돌파를 해주면 위에를 찍기 전까지는 11선 이탈이 없었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그냥 11선을 스탑로스 기준으로 잡고서 짧게 짧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1선을 돌파 못하게 된다면 꾸준하게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전략 등 해나가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조금 달라졌냐? 요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11선 위치가 어제보다 조금 더 아래로 깔렸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는 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2% 정도는 올라가야지 확실하게 11선을 뚫어준다 라고 볼 수 있었다면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수치만 올라가 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작은 수치로 올려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떨어지게 된다면 이전 저점 부근까지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고 이탈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약간 갈랑말랑 하다가 못 가줬을 때 타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갈까 말까 하다가 못 갔어. 그리고 계속 빠지네?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매도 내보내십니까? 안 내보내십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보면 기회지만 잘못하면은 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아시면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11선 돌파하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홀딩이다. 1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보는 게 정답이고, 두 번째, 만약 돌파를 못 해주게 된다면은 이전 저점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면서 전략을 짜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추가 매수 이제 나 이거 위에서 물렸는데 추가 매수 단가 낮추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선 돌파하고 자리 잡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점 찍었다고 추가 매수 해가지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왕이면은 방향 바뀌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11선 꼭 주의해가지고 뚫고 올라가고 그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로 요즘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졸이게 하고 있을 거예요. 큰 수익으로 다들 연결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엑시트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제일 좀 해피엔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멤버십 운영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자료 찾을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공부하기 괜찮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한 10개 이 정도로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멤버십 종목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나 한번 이런 거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구독 바로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